왜 인간관계가 안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배려가 인간관계에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 꽤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 거거든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상대가 불편할까봐 눈치를 보고 있진 않나요?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나 다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내가 좀 참으면 되지 하면서 거절 못하고 무리한 부탁을 들어준 적은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배려를 해서 인간관계가 더 좋아졌나요? 분명 착하게 타인에게 배려하는데 왜 인간관계가 안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배려가 인간관계에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하겠지만 오늘 영상 꽤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마 이 진실을 알면 내가 한 배려가 타인에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영상을 적용하신다면 자존감과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배려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나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진짜 배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은 난 눈치 보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간관계를 끝내게 되실 겁니다. 우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배려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절 불가능 증후군. 싫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탁도 계속 들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무리하게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 내 일이 많은 상황에서도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신 업무를 해주는 일,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친구의 고민을 3시간 동안 들어주기. 딱 보면 어때요? 내 상태가 안 좋거나 이미 해야 할 일이 많죠. 충분히 거절해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나 아니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왜 거절을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배려해 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배려의 의도가 버림받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배려는 날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마음이 배려로 포장되어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무의식적으로는 거절에 대한 공포, 나를 떠날 거라는 불안감이 깔려있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맞추면 관계가 유지될 거다. 내가 맞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맞추지 않고 요구하면 관계가 깨질 거다. 타인에게 버림받을 거다. 사랑받을 수 없다. 이거잖아요. 이 믿음을 잘 살펴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관계의 주도권이 타인에게만 있지 않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내가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야만 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타인이 나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 내 상황과 내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주도권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잉 친절은 시간이 지날수록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한쪽이 계속해서 양보, 배려만 하면 상대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본 옵션으로 여기게 된다고 해요. 많이들 경험해보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우리는 타인의 배려를 당연하게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하게 적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응이 됐던 사람에게 내가 거절을 하거나 요구를 하는 건 어렵게 되는 거고, 설령 한다고 해도 상대는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우리는 화가 났지만 화가 난 줄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참아버리다가 화가 폭발하게 되고 그 순간 인간관계는 어색한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망상하는 독심술사.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투의 변화까지 파악하려 하고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추측하고 미리 행동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눈치껏 파악하고 추측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잘못 짚고 과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게 있겠죠. 연인이나 친구의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딱 이랬거든요. 친구가 표정이 안 좋으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눈치 살살 보면서 나 때문에 화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가 잘못한 거 뭐가 있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찾고 내일부터 아는 척 안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을 먹었었어요. 혼자 머릿속으로 잘못 짚고 내일부터 아는 척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과대 해석을 하면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먹을 거를 막 사주면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매점 가가지고 내가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풀어, 이렇게 해요. 그 친구는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 혼자 나 때문에 그런 걸 거야 하고 잘못 짚었고 내일부터 나랑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겠다. 과대 해석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건 줄도 모르고 실제로 기분이 안 좋은 게 맞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죠. 저의 겉 표현은 기분이 안 좋은 친구를 위로해주는 친구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진짜 의도는 친구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저는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생각도 많아지고 계속 불안과 두려움에 떨겠죠. 이 상태가 누적되면 우리의 에너지는 급속도로 소모가 돼요. 그로 인해 우리는 우울증이나 무력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져요. 결국에 내가 한 배려가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엄마급 자기희생. 내가 좀 불편하면 되지. 너가 행복하면 난 다 좋아. 이러면서 자신의 욕구를 지나치게 억눌러요. 인간관계를 왜 해요? 연애 왜 해요? 친구 왜 만나? 타인만 행복하면 돼요? 내 행복은 어디 갔어? 내 행복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자기희생적인 사람들은 관계에서 타인이 1순위고 내가 후순위예요. 내 욕구는 무시, 타인 욕구 존중, 이것만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배려심 깊고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역으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나의 배려가 상대에게 눈치를 준다고? 내가 부담 주기 싫어서 다 맞춰줬는데 왜 너가 내 눈치를 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어도 원하지 않은 척,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상대를 생각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는 거, 이게 상대가 모를까요? 상대방도 다 아는 거예요. 아, 얘가 나에게 다 맞춰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넘어서 얘가 나에게 과하게 희생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 맞나? 생각하면서 역으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지 않은 관계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눈치만 보다가 감정적으로 쌓이고 서로 지쳐서 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남에게 받는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 그게 아주 사소한 배려라고 할지라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줬으면 나도 받아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무한 기버입니다. 테레사 수녀님도 아주 울고 갈 정도예요. 한쪽은 주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면 결국 둘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저는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뭔가 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전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스스로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랬던 거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야만 해. 이것에 엄청 집착했던 거죠. 솔직히 우리 나쁜 생각도 하고 뭐 욕도 하고 그렇게 고상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배려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의 배려가 상대방에겐 그렇게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두심 연결. 머리와 마음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뇌가 인지를 잘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욕구가 없고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이 뇌가 그걸 캐치를 잘 못한다는 거죠. 왜? 아주 억압하고 무시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뭔지 스스로조차 모르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머리와 마음을 연결해서 글을 아주 솔직하게 써보는 거예요. 나는 이때 상대에게 이런 걸 원했고 뭐뭐가 싫었는데 표현을 못했다 라고 솔직하게 써보시는 거죠.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요절 연습. 요구하고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인지했으면 무조건 밖으로 뱉어봐야 돼요. 자각을 했는데 말로 뱉지 않는다,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요구하고 거절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의 상황이나 감정을 상대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전화를 하자고 해요. 근데 이거 딱 봐도 통화가 길어질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당장 통화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오늘까지 나 이거 끝내야 되거든. 조금 있다가 내가 전화하던가 할게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탁이 들어온다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의 지금 우선순위가 뭐지? 지금 들어주기에 무리한 부탁인가? 아닌가? 라고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계 설정.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친하지 않거나 그만큼 서로에게 솔직하지 않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갈등 상황이 생긴다면 내가 다 맞출게, 내가 다 미안해, 이게 아니라 서운하고 화나는 감정들을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인이 나와 데이트하는 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중 약속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나기 하루 전날에 나 그날 너 만나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실 것 같아, 친구 한 명이 내일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통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서운하잖아요. 우리 짜증
화는 갑자기 나잖아. 머리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아, 그래,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 친구가 내일만 시간이 된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어쩔 수 없지, 뭐 저녁에 뭐 오빠 넘어가야겠네, 그러겠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머리로는 상황이 이해가 돼. 근데 되게 서운하고 더 솔직한 마음으로는 솔직히 화가 나. 그래, 이중 약속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왜 전날 통보를 하는 거야? 아다다다다다 말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중 약속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 잡더라도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상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배려한다면 조금 조심해줘 라고 이야기를 마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답을 듣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한테 배려를 해줘야 되는지 말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상대방도 무엇이 잘못됐구나, 내가 배려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죠.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니까. 내 선에 안 넘어오게 하는 방법은 알아서 하겠거니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막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여자친구라도 그건 좀 아니지, 내가 남자친구여도 그건 아니지, 내가 너랑 친하긴 한데 이건 아닌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딱 경계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하거나 거절하고 막 말이 많아지면 상대방이 놀랄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고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희생정신 불타올라가지고 다 맞춰주는 패턴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진정한 배려는 나 존중, 타인 존중이 동시에 되어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힘이 되는 데까지만 도와주면 되는 거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한 것처럼 나도 거절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번 줬으니까 너 한 번 줘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볼 때가 있죠. 근데 맨날 손해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알고 상대방과도 건강하게 교류를 한다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인간관계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 마음과 뇌를 연결시키는 두심 연결. 두 번째, 요구하고 거절하는 연습하기. 세 번째는 상대방과 나와의 경계를 확실하게 할 것. 숨 막히는 배려 하지 마시고 상대방도 여러분도 숨통이 트이는 배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존감과 인간관계 꼭 다 챙겨버리세요. 아시겠죠?